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이제 usajobs.gov에서 정부 직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께서 정부 그 직장을 처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당연히 레즈메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 레즈메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레즈메 라이팅 팁을 담긴 영상을 갖고 오겠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정부 그 에이전시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그 잡에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작년 8월쯤이었는데 중간에 한 달 뒤쯤에 감사하게도 이제 그 스테러스 체인지가 있었어요. 이제 리퍼럴이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흘러서 제가 이제 지난달 12월에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usajobs.gov에 있는 저의 그 온라인 어카운트입니다. 제 프로필이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지금 제가 이제 대시보드에 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14군데 정도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어플라이를 했던 곳부터 가장 예전에 어플라이 했던 곳까지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잡 포지션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스테러스 체인지가 있었던 제가 리퍼럴이 되었던 잡 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인데요. Communications and Training Specialist 포지션이고 그 그레이드 레벨은 9-1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눌러볼게요. 네, 조금 전에 그 Track This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고 나서 이렇게 다른 새로운 웹페이지에 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어플라이 했었던 이 포지션 그리고 스테러스와 뭐 또 커멘트가 있다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 그 웹페이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그 그레이드 9이 리퍼럴이 된 상태였고 인터뷰도 이제 이 포지션으로 본 건데요. 이거는 조금 특별한 스테러스였어요. 보시면은 non-competitively referred to selecting official. 이게 저도 사실 처음 보는 스테러스여서 좀 찾아보고 이제 저희 동료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게 다른 일반 대중이랑 제가 굳이 경쟁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에이전시 내에서 있는 잡에 어플라이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굳이 경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퍼럴이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보는 스테러스여서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잡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인터뷰까지 이제 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스테러스 체인지는 제가 이제 8월에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나서 한 달 뒤, 한 6주 뒤에 9월 말에 이제 스테러스가 바뀌게 되었어요. 보통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시고 나시면은 며칠 내에 스테러스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긴 해요. 그냥 application received. 이제 그 정도로만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announcement가, 이제 closing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프로세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 잡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몇 달이 걸렸던 케이스여서, 정말 인내심을 갖고 오래 기다리시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설명을 이제 이 잡에 대해서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usajobs.gov 웹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포지션이 닫혀있는 상태여서 일단은 어떻게 포스팅이 됐었는지는 그래도 아직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ull Job Announcement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지금은 closed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충 어디에 있고 어떤 직장이고 이렇게 등등 상세한 이제 정보가 있고요. 이 정보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 레즈메를 쓸 때 어떤 곳들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실제로 그 서브밋을 했었던 제 레즈메이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정보나 조금 너무 디테일하다 싶은 부분은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단어들로 좀 대체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레즈메를 어떻게 쓰셔야 하는지는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한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보통 하시겠지만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 헤더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성함이랑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이 정보가 계속 똑같이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저희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첫 번째 부분에 저는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한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 되는 저의 기본적인 소개글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년간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정보를 넣는데요. 당연히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는 그 포지션에 맞는 그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플라이를 했던 그 포지션과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총 6년간 일을 했다는 일을 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쓴 건데 이제 a brief summary of your job responsibilit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job you're applying for.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직장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지금 어플라이 하시는 일과 잘 매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이제 한 3, 4문장 정도로 넣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example도 하나 넣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썼던 example이었는데 그래서 over 6 years performing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and projects in support of employee training and development.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 직원들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일이 많아서 그 점과 관련된 일을 6년간 했었다라는 기본적인 그냥 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한 3, 4개 정도 넣으셔서 이렇게 프로파일 섹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relevant experience로 넘어가는데요. 네, relevant experience는 보통 chronological order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부터 이제 가장 나중에 했던 일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을 가장 먼저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하고 계신 그 에이전시, 회사 여기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부서가 있으시면 따로 여기다 또 넣으시면 되고 이제 컴퍼니 주소, address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job title 하고 이제 제가 grade level if federal employee라고 썼는데 만약에 지금 벌써 이미 그 정부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grade level까지 넣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넣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그 일을 시작했는지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면 current라고 쓰시면 되고, 언제부터 했는지 여기다가 이게 month, day, 그 다음에 year 포맷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9월 1일, 뭐 201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일주일에 며칠 일했는지, 보통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니까 40 hours per week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제가 잡 포지션 봤었던 걸 지금 띄워드리고 있고, 오른쪽에 제 레sume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레sume라고 하시면 이제 되게 간단하게 써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여태까지는 사실 정말 간단한 레sume를 써서 작성을 해서 냈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리퍼럴이 됐었던 레sume는 사실 6페이지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7페이지까지 내려가는데, 사실 이게 지금 포맷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6페이지로 이렇게 커트를 했었거든요. 6페이지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길다, 너무 내용이 좀 진부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부 직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그 인포메이션, 디테일을 넣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도 그 6페이지짜리 레sume를 쓴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그 레sume가 리퍼럴이 됐다는 걸 보면은 디테일을 최대한 많은 디테일을 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느꼈고, 사실 이 팁은 제가 저희 그 에이전시 내에 있는 그 career counseling을 해주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과 이제 자주 연락을 하면서 제 레sume를 좀 봐달라 그러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께서 제가 디테일을 넣는 것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길게 쓰게 되었던 거고, 지금 이 레sume가 이제 리퍼럴이 되는 거라서 조금 길게 쓰시는 걸 제가 이번에 추천을 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레sume 여기 보시면 written communication이라고 제가 그 헤딩을 넣었는데, 이걸 어디서 제가 갖고 왔냐면, 그 잡 포스팅에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summary가 있고, 그러니까 대충 이 에이전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summary이고, 그 밑에 이제 이 잡과 관련된 뭐 그 salary나 뭐 이런 정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잡이 누구한테 오픈한지, 그다음에 duties가 있어요. duties는 이 포지션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알려주는 거고,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레sume 이 헤딩들을 어디서 갖고 오냐인데요. 그거는 사실 여기 정말 밑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놓칠 수 있는 부면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 How you will be evaluated.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떻게 이제 evaluation이 될 건지 설명을 하면서 KSA라는 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KSA가 뭐냐면은 그 competency slash knowledge, 그래서 knowledge의 K, 그 다음에 skills에서 S, 그 다음에 abilities에서 A가 있습니다. 이 KSA를 가지고 레sume에 그 하이라이트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skill in written communication. 그래서 여기 written communication에 written communication이라는 헤딩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 하이라이트 하고 싶었던 저의 스킬이 oral보다는 이제 oral도 있는데 written이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넣고, 사실 이 6가지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지만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written communication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written communication 밑에 여기 두 번째가 oral communication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머지 네 가지 KSA를 하나씩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Written Communication KSA 밑에 이제 상세 정보를 제가 넣었는데 이걸 어디서 또 참고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KSA 밑에 보면은 Preview Questions for this Vacancy가 있는데 그 모든 포지션마다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실 때 그 question도 answer 같이 하셔야 하는데요. 그거를 프리뷰를 미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즈메를 쓰실 때 이 퀘스천이 어떤 퀘스천이 있을지를 미리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정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참고를 했던 건 2번에서 Written Communication KSA 밑에 보면은 이제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 answer들이 있어요. 스테이트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I have written a variety of technical and non-technical reports to present information to internal and external audiences. 보시면은 제가 똑같은 문장을 여기다가 썼어요. Create various technical and non-technical reports. 그 이제 제 레즈메를 리뷰하는 그 HR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똑같은 단어들이 레즈메에 있느냐를 아주 주의 깊이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전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written communication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bullet 포인트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 preview question, 7가지가 있네요. preview question 밑에 있는 그 스테이트멘트를 그대로 그냥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create various 그 reports,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draft internal memoranda 그것도 여기 있고 draft reports, memoranda, electronic communications. 그래서 그냥 여기에 그 KSA와 관련된 그 스테이트먼트를 하나하나씩 헤딩으로 쓰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 written communication 밑에 4가지의 스테이트먼트밖에 없는데 저는 어떻게 7가지를 쓸 수 있었는지 여기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다른 질문들도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단어 설치, 그 written을 하시면은 written communication과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9-11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래서 grade 9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grade 11과 관련된 질문도 사실 여기 밑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grade 11에 있는 그 written communication 그 KSA 밑에서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그 grade 9에서는 4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다른 또 질문들이 나와 있고 어떤 experience가 있는지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를 잘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면은 이게 조금 너무 디테일하다 싶으면은 이 하나를 2개로 나눠서 사실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create various technical report, 그 다음에 create various non-technical report 해서 그거를 나눠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중간에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살짝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가지의 이 헤딩을, bullet 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프리뷰 퀘스천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걸 제가 진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KSA로 사용을 했었던 그 oral communication 관련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헤딩, 스테이트먼트들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레즈메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리 그리고 그 밑에 그 경력을 쓰시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직장 experience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 KSA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강조해 드렸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 KSA를 활용해서 그 레sume의 bullet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preview questions 그 섹션에 들어가셔서 그 이 KSA와 관련된 스테이트멘트를 포함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sume에서 이런저런 그 경력에 대해서 적다 보면은 사실 똑같은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 어떤 동사, 어떤 verb를 사용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웬만하면은 아주 많은 다양한 그 액션 월드를 넣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는 어디서 갖고 오냐? 바로 이 duties 섹션에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duties 밑에는 적어도 5가지는 여기 포함을 해놓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키워드를 정말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액션 월드, 뭐 draft, assist, coordinate, 그다음에 뭐 uses 아니면 utilize 이런 단어들을 여기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duties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레sume에 넣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 앞으로 내가 할 일들에 관한 경력을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똑같진 않아도 아까 이제 그 뭐 draft informational materials and presentations 이 정도는 솔직히 그냥 그대로 써서 넣으셔도 되거든요. 물론 뭐 그 audience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만들었던 문서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은 비슷한 일이라면은 여기 있는 그냥 단어, 문장들 그대로 복사하셔서 레sume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변형을 시키셔서 여기 뭐 educating a diverse audience 그것도 사실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뭐 프로그램만 바꾸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알려주는 뭐 소셜 미디어의 example들 중에 내가 뭐 한두 개는 써봤다 뭐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그냥 조금 그 창의적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키셔서 레sume에 넣으시면은 아주 훌륭한 그 문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직업 경력을 작성을 하셨다면 그 밑에 이제 바로 따라오는 게 바로 education입니다. 이제 그 학력을 여기다가 쓰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 school name,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그 갖고 계신 그 학력, degree를 여기다가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어떤 degree였는지, 그다음에 어느 분야에 있는 degree인지까지 넣으시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를 다니셨고, 저는 이제 보통 GPA도 여기 밑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education section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넣으실 수 있는 건 relevant coursework인데, 만약에 나의 그 직장 경력 에 더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걸 공부했다, 그것도 좀 하이라이트를 시키시고 싶다면은 이것도 넣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bachelor하고 masters까지 끝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수업들 중에, 지금 이 직업, 제가 어플라이 하려는 이 직장에 그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도 이렇게 조금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직장에서 받으신 뭐 상이나 학교에서 받으신 상이 있으시다면은 그것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만큼은 그냥 소심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를 정말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셔야 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함을 시키는 걸 제가 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맨 마지막에 그 technical skills를 또 포함을 시켰는데 그 아까 그 job 포스팅에서 올라왔던 그 뭐
뭐 소셜 미디어를 쓰는 분야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썼던 그런 경력이 있으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어도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경력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라이팅이 관련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포매팅 거 관련돼서 내가 이러한 knowledge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쓰실 수 있고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이제 스킬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Federal Resume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애플리케이션을 정말 많이 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 다음에 낙담도 사실 할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고민도 정말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첫 번째 단계, 이 레즈메를 일단은 서밋을 하고 그게 통과가 돼야 인터뷰라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레즈메에서 어떻게 내가 승부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노력을 해서 이제 최근에 얻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입증이 된 방법이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면들을 제가 서머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나서 레즈메에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즈메 포맷도 제가 여기다가 간략하게 포함을 시켰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그 인터뷰를 어떻게 또 진행을 했고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에 대한 영상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기를 또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